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전문위원 이기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사무소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사무소 세션은 먼저 일본 사무소 소개 및 업무 계획을 김태수 소기관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김다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께서 조직 개요 및 일본의 위즈 코로나 시대의 국제 교류에 대한 발표를 해주십니다. 이어서 도쿄도 무사시노시 소개, 모든 발표 소개를 황순아 님께서 해주시고 모두 발표 끝난 후에 일본과의 국제 교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사무소 김태수입니다. 먼저 업무 소개를 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일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동일본 지진에 대한 영상이 보도가 돼서 좀 상황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도와 인근의 3개 현이 아직은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1월 7일부터 선언이 돼서 3월 7일까지였는데 2주가 더 연장이 되어서 3월 21일까지 지금 긴급사태 선언 기간입니다. 3월 22일 날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가 되더라도 단기 출장자인 비즈니스 트랙이라든가 장기 거주자인 레지던스 트랙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직은 입국 특례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일본 대사관에 강창일 대사님께서 1월 22일 취임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취임사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대사님께서는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마주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은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예정되어 있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이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스포츠와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그리고 코로나19,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 과제가 있는 마주하는 그런 과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일본 사무소가 1월 29일 신임 대사님께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대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조선통신사의 예를 들으시면서 예전에도 국가 간의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에도 시민이나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했음을 강조하시고 앞으로도 지자체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관련된 문제점들이 조금 노출이 되었는데요. 한국이 디지털 정책이 앞서 있으므로 이런 분야를 일본과 조금 협력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2021년도 업무계획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본 사무소에서는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세 가지 분류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일 관계는 2019년 7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본 방문이 취소되거나 중단돼 왔으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 사무소에서는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도쿄도와 사이타마 현내 한국과 교류 관계에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구청장이나 시장님들과 현장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면담을 가진 단체장님들 중에서 국가 간의 문제와 관계없이 지자체 간의 교류와 민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교류의 재개를 바란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년도 상황입니다. 일본 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확산으로 한국과 일본 지자체 간 방문 교류가 중단되면서 일본의 지자체, 전국 지사회 등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극복 노력,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 관찰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쿄도와 사이타마 현내 16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에도 한일 지자체 양측에 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관 방문 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기 교류 행사의 재개 및 교류가 필요한 일본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작년 일본 사무소에서는 한일 지자체 간 교류 도시 및 크레아 등 단체장들과 양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47개 도도부연 주요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국 지사회, 전국 시장회, 크레아 등 지방정책 싱크탱크 관계자, 한국과 교류가 있는 일본 지자체 주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작년 일본 사무소에서는 121건의 우수 행정 사례 및 정책 동향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62건의 재난 등 주요 현안을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전국 지사의 긴급 재원 및 도도부연의 대응 등 52건의 동향 및 전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무국 등을 통해서 40여 건의 지자체 협력 사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행정 사례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지방 창생, 방제, 재난관리 분야 등 일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사하고 한국 지자체에서 일본 방문 시 현지 활동을 원활히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 사무국을 통해서 협조 요청 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사무소의 업무 소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크레아라는 호칭이 더 유명하죠. 김다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국제관계연수회에서 발표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자체 국제화협회 크레아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본 지자체 국제교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나고야시와 이탈리아 토리노시와의 온라인 교류입니다. 나고야시에는 6개의 자매우호 도시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자매도시 체결 15주년을 맞이하였고 호주 시드니시와는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류 사업들은 중단되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리노시와는 2020년 5월 주 오사카 이탈리아 총영사관과 나고야의 이탈리아 협회가 공동으로 15주년 기념 동상을 라이브 방송 밀덤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시드니시와는 2020년 9월 자매도시 시드니를 체감하자라는 타이틀로 온라인 기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교류 활동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줌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와카야마현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고교생 포럼입니다. 와카야마현은 지역 고등학생들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고등학생들의 세계 공통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발표를 통한 글로벌 사회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위원회,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와 함께 2015년부터 본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 예정대로의 대회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포럼 개최를 영상으로 검토했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꼭 참가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어 본 포럼을 영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방 당일에는 참가 예정자들의 90%인 4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통신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를 못한 2명을 제외한 18국가 지역의 학생들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위원회 다카야마시입니다. 다카야마시는 해외 5개의 지역과 자매우호 도시를 맺어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와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양 지역의 우호를 깊이 다지고 싶어 온라인으로 식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식전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교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교류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통해 덴버시를 비롯한 교류 우호 도시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베시입니다. 고베시의 히사모토 키조 시장님 및 의원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 관하여 2020년 8월 3일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 및 의원님들과 함께 화상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대구에 엄청났던 코로나 감염 확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총 16만 건 이상의 PCR 검사와 자숙 기간을 지켜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 지역의 친선협력도시 체결 10주년입니다. 대구와 인천시의 친선협력도시 체결 10주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교류 이벤트들이 중단되었지만 화상 영상을 통해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고베시는 2020년 오스트리아 브리즈번시와 자매도시 체결 35주년을, 한국 인천시와는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대구시와는 친선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이 세 도시와 함께 고베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웹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 기념할 해를 축하하고 싶어 고베시가 제안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각 우호도시의 협력으로 시민분들에게 기념 메시지와 매력 가득한 사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전을 통하여 각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매도시 및 친선협력도시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히메현의 사례입니다. 행정개혁갑자원이란 지방지자체 행정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표창하는 대회입니다.
지자체 간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각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에히메현이 주최하였으며 금년도가 4번째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행정개혁 갑전 2020 모여라 전국의 이노베이션 행정개혁 올스타 인 에히메라는 타이틀로 개최하여 전국의 선진적이며 독창적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한국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를 특별기획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류맛집이 인서울에서는 여러 일본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부스를 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저희 크레아가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 공동 세미나로 가나가와 현 지사님이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세미나의 모습은 현재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자매우호 도시 교류의 기운을 높여 다시 시작될 대면 교류를 보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 국제화 협회 크레아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다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분은 그 사과현청 내에서 제트 CIR 국제교류원으로서 3년간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 2018년부터는 3년간 크레아 본부에서 근무도 하신 만큼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사시노시 발표를 앞두고 무사시노시의 시장님이 우리 연찬회 참가자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잠깐 들어주십시오. 大韓民国指導知事協議会の皆様、こんにちは。アンニョハシムニカ武蔵野市長の松下玲子です。この度は国際業務を担当される皆様の研修会において代表してご挨拶をする機会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年から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世界的な流行は世界中の皆様の生活のあらゆる面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かと思います。武蔵野市でも未だ収束の見えな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が、今後も状況を注視しながら市民の命と暮らし、経済を守り、安心と活力を取り戻すため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さて、武蔵野市は東京都心部に接する位置にある住宅都市で、狭い市域のコンパクトさを生かした利便性の高い都市、緑豊かで良好な住環境が広がる暮らしやすい街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特に吉祥寺という地域は個性的なお店が立ち並び、近くにある井の頭公園とともに全国的にも知られる人気スポットとなっています。武蔵野市と貴国との交流については、1994年に大韓民国の自治体の首長や議会の皆様が武蔵野市を視察に訪問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として、現在ソウル特別市カンロングとチュンチョンブットチュンジュ市の2つの都市とこれまで27年にわたりさまざまな形で相互の交流を実施しております。私も2019年にチュンジュ市の武術祭りにご招待を受け、市議会議長とともに訪問し、皆様と交流を深め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青少年の相互交流事業では、実際に帰国を訪問した子どもたちからは、ホームステイ等を通じて異なる文化に直接触れ、共に生活をし、いろいろなことを語り合う中で深い絆を築けたことが伝わってきました。長年の青少年の相互交流の歴史から、両国の自治体間だけではなく市民間においても強い絆を築いていることと思います。昨今、日韓両国の政府間の関係において政治的に難しい時期もありました。そのような時でも日韓両国の子どもたちやホームステイ先のご家庭の皆様が青少年相互交流事業に理解を示し、両国間の状況に少しも躊躇することなく、お互いの派遣交流団を温かく迎え入れ、さらなる交流を深めました。相互の交流を通じて、これまで築き上げてきた確かな関係性があってこそだと思います。
武蔵野市においては現在残念ながら海外国内ともに多くの交流事業は中止となっていますが、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世界的な流行下でもさまざまな工夫をして国際交流事業に取り組まれていることと思います。今は SNS、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など情報発信のしやすい交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も存在します。武蔵野市としては市民に身近な基礎自治体として市民が平穏な日常を取り戻し、安心して毎日を送れるようにすることを第一に考え、市の取り組みを進めてまいります。できないことを考えるのではなく、今できることを考えて友好関係を途切れさせることのないよう、皆様と共に手を携えながら交流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쿄도 무사시노시 다문화 공생과에 근무하시는 한순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한순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같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시 시민부 다문화 공생 교류과 황순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제교류 활성화 일본 세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무사시노시의 일반 현황 그리고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사시노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일본 도쿄도에 있는 도시이며 도쿄의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일본 도쿄도의 경우는 23개의 구와 26개의 시, 그리고 일본어로는 마치라고 하는 5개의 정, 무라라고 하는 8개의 촌이 존재합니다. 무사시노시는 도쿄 도심부인 23구에 인접한 도시이며 도쿄 도청이 있는 신주쿠에서 약 12km, 전철을 타고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사시노시는 근교 도시로서 성장해 왔으며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시민 자치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반영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 환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사시노시 인구입니다. 1947년 무사시노시는 인구 6만 3천여 명의 도시로 출발하였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1950년대 후반에는 인구 10만 명을 돌파, 현재 일본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사시노시 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1일 기준 약 14만 7,4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 외국인 주민 수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 1일 기준 약 3,200명을 기록해 무사시노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 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무사시노시의 인구 밀도를 보면 일본 전체 790이 넘는 시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사시노시 정보와 무사시노시 특징, 매력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사시노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1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시간 관계상 바로 국제교류 사업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현재 다문화 공생사회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은 제가 소속된 부서명이 적힌 안내판입니다. 재작년까지 교류사업과였던 이름이 작년에 다문화공생교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9개 도시, 해외 5개 도시와 우호교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무사시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더욱 확충해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무사시노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해외 도시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호관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시민의 국제이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국제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는 현재 총 5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브라쇼브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의 교류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어서 한국 우호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충청북도 충주시와 진행하는 교류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브라쇼브시 교류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와 브라쇼브시는 올해 교류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1년 브라쇼브 교향악단을 무사시노시로 초청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돼 일본 무사시노 센터를 1998년 공동으로 설립한 후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노 센터에서 일본어 학습과 일본어 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강좌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또 시민교류단 상호 파견을 통해 양도시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이 평가돼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루마니아 호스타운으로 등록되었으며 최근 한층 더 활발한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와 진행 중인 교류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벅시는 텍사스주 서남부에 위치한 농업지대인데요. 1986년 제1회 무사시노시 주니어 교류단이 러벅시를 방문한 이래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파견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 내 중학생으로 구성된 무사시노 주니어 교류단은 8일 동안 러벅시를 방문해 사진처럼 목장을 방문하거나 또 박물관과 학교 견학, 그리고 청소년 교류 메인 사업인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친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러벅시 중학생으로 구성된 러벅시 주니어 대사를 무사시노시로 초청하여 학교 방문, 시내 견학, 그리고 검도 등 문화체험, 그리고 홈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무사시노시와 러벅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과거의 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양도시 아이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입니다. 하바롭스크는 아무르강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7년 야생조류 관찰단이 무사시노시 야생조류 연구회에 보낸 편지를 계기로 무사시노시와 하바롭스크 청소년이 양도시를 직접 방문해 1992년 청소년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사시노시 청소년들은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대자연석 캠핑과 다양한 야외 활동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움과 동시에 홈스테이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바롭스크에 오는 청소년들은 전해에 러시아를 방문한 청소년들과 무사시노시에서 다시 만나 일본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우호도시와 진행 중인 교류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현재 서울시 강동구 그리고 충북 충주시와 오늘까지 27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1994년 1월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님의 시찰 방문을 시작으로 당시 여러 한국 지자체에서 무사시노시를 찾으셨는데 1996년 4월 강동구 구청장님, 그리고 같은 해 9월 충주시 시의회에서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이어져 1997년 7월 강동구 및 충주시와 각각 직원 연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시 간 친선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직원 파견 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또 1999년부터는 시민교류단 상호 파견을 실시해 교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또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청소년 교류는 2005년 9월 강동구에서 무사시노시로 또 2007년 무사시노시에서 충주시로 청소년 교류단이 방문한 이래 청소년 교류단 상호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호도시와의 교류 사업은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이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웃인 한국을 방문해 그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동세대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양국 그리고 양도시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목적으로 교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무사시노시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교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쉽게도 강동구, 충주시와 진행해왔던 상호 파견 교류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호 교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사시노시는 강동구 그리고 충주시와 함께 비대면 교류를 기획할 예정이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27년 동안 다반면으로 실시해온 교류 사업 가운데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청소년 교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와 무사시노시가 진행하는 청소년 교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5일간의 일정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선발해 12명으로 구성된 무사시노시 청소년 교류단을 강동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교류 연수 내용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구를 방문한 무사시노시 청소년들은 강동구청을 방문하거나 또 한복 입어보기, 장구 쳐보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기도 하고 암사동 유적지, 강동 아트센터를 견학하거나 난타 공연과 정동극장 전통 뮤지컬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 사업의 메인인 홈스테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홈스테이 일정이 끝난 후 환송연에서는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강동구 청소년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거꾸로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도 5일 동안 무사시노시를 방문해 교류 및 연수를 진행합니다. 강동구 청소년들을 무사시노시청으로 초청해 환영식을 진행한 뒤 시의회 의장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또 지브리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오른쪽 사진의 경우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제관인데 이렇게 학습 체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예와 다도 체험 등 문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홈스테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환송연에서는 서로 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또 강동구하고는 유소년 스포츠 교류도 진행해 왔습니다. 강동구 유소년 스포츠 교류단이 무사시노시를 방문해 무사시노시 유소년 스포츠팀과 친선 경기를 진행해 왔는데
2017년에는 강동구 축구교류단이, 2018-19년에는 강동구 야구교류단이 무사시노시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순서 충주시입니다. 충주시와 무사시노시가 진행해왔던 교류들 중 마찬가지로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청소년 교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는 충주시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무사시노시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무사시노시 청소년 교류단을 충주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류 연수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충주시청을 방문한 무사시노시 청소년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충주하면 무술이죠. 아이들은 한국 전통 무술인 택견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외 도시 교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 홈스테이 일정 동안 인솔자와 직원들 친선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어른들끼리 충주호 크루징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 생태 체험관을 견학하거나 행복 습체험원에서 짚라인,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체험 학습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무사시노시 아이들은 동세대 충주시 아이들을 만나 직접 한국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송식에서는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충주시 청소년 교류단 또한 파견 사업과 똑같이 5일 동안 무사시노시에서 교류 연수를 진행합니다. 무사시노시청과 시의회 의장을 견학하고 또 에도 도쿄 박물관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 전통 문화체험으로 호토라고 불리는 검은고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전통 악기를 배워보기도 하고 또 2박 일정으로 홈스테이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러법, 하바롭스크, 그리고 강동구, 충주시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무사시노시에서 해외 우호도시로 청소년 교류단을 파견 시 사전 연수와 사후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 전 사전 연수는 약 4번에 걸쳐 진행되며 주로 파견 국가와 도시 현황, 문화를 학습하고 또 해외 파견 시 주의사항 학습, 해당 국가 언어 기초회화 학습, 환송회 장기자랑 연습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체류 중 연구할 주제를 각자 자유롭게 선정해 파견 종료 후 보고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현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문화학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사시노시에서는 해외 우호도시와 적극적으로 친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도시라는 크고 막연한 관계도 한 개인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나 어울리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 친목 도모를 해야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만나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특히 미래를 견인할 청소년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수업과 미디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배우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외 모든 교류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새로운 교류 방식을 모색하고 도전해보는 좋은 기회라 여기면서 무사시노시는 앞으로도 시도지사 협의회 일본 사무소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국제관계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제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이 너무 기계가 정말로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주 많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직도 막 긴장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많습니다만은, 아직 일본과의 교류 관계가 없는 지자체에서의 질문입니다만은, 일본 지자체와의 그런 의호 교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그 민간 교류가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많죠. 일본 지자체 쪽에서.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런 민간 교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김다혜 비시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많이 사전에 조사해 주셨는데. 민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간에 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저희 쪽 코리아 쪽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류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폭넓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경제, 농업, 공업, 상업, 행정교류, 호스트타운 교류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서로 이제 니즈가 맞는 쪽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제가 개인 민간 교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잘 자매 도시라든지 우호 도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이 업무가 한지 20년 정도 됩니다만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정말 그 지자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민간 교류가 반드시 없어도 그 기관장의 위사가 상당히 의지가 강해가지고 바로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아까 무사시노시 발표해 주신 거 들어도 자치단체장이 그 3대 지자체를 방문해서 의장님이 방문하거나 해서 그런 케이스는 좀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도 민간 교류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어떤 지자체가 있는지 사전 조사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만은, 기간을 정해서, 자매도시를, 이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면은, 한번 체결을 하면은 계속 그게 오래오래 하는 것 같이 보통 생각하는데, 일본은 기간을 정해서 교류를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이분이 들으셨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김다혜님 어떠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꽤 예전에 그런 식으로 교류를 많이 했다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요즘 거의 잘 생소하고요. 그런 교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0지자체가 해외랑 이제 우호도시 체결했는데 그런 20지자체도 그런 기간을 정해서 교류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이제 다만 예전에 그 30년 전에는 이제 각 서로의 그 교류가 적합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1997년도 고치시와 인도네시아의 스바라야시가 5년 동안 체결해서 이제 교류를 해왔고 2002년에는 오사카부랑 두바이시 그러니까 3년 계약으로 이제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잘 맞아서 지금도 교류가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한번 자기들이 교류가 잘 될지 약간 그 결혼을 한번 5년 정도 같이 살아보자 그런 식이 그런 거죠. 네, 저도 요즘은 체결을 할 때까지 시간을 좀 2년, 3년 서로 완례를 해보면서 적당하면은 이제 사인을 하는 체결을 하자는 데가 많아서 기간을 정해서 뭔가 사전에 체결을 하는 사례는 저도 많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류 도시의 선정 기준, 그 우선순위로서 정책 면을 보고 결정하냐, 아니면 도시의 지리적, 인구적인 특징으로 보고 결정하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도 되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건 이제 지리적, 인구적 특징을 보고 정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막 인구 규모는요, 그 일본은 자치단체 수가 1,700개 이상 있고, 예,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은 적습니다, 인구 규모가. 그래서 인구 규모나 보면은, 그리고 지리도 뭐 수도권이 좁다, 뭐 규슈 지역이 좁다, 뭐 그런 그 지자체에 어떤 교류를 하는지 희망하는지, 그러니까 전선형 교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더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이 좁다든가, 한국 지자체 측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역이 좁다고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면은 추천하는 면에서도 좀 수월하기는 수월합니다. 네. 너무 추운 데는 안 좁다든가, 너무 더워도 안 좁다든가, 뭐, 그거는 뭐, 지자체마다, 예, 원하시는 대로 해줘가지고, 예, 우리한테 요청해 주시면 합니다만, 예. 자, 그러면은, 예, 그 비대면 스포츠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스포츠 막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교류를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본도 또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스포츠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같이 스마트폰 들고 보여주면서 같이 달리거나 어떻게 뭐 이거는 아이디어가 요즘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하니까 뭐 방법이 무사시노 씨는 그런 스포츠 교류는 네. 비대면으로 아직 했나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스포츠 교류 아무래도 빨리 그 백신 잘 맞아가지고 막내가 잘 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면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예, 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질문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그 세종시께서 계시면은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대외협력 담당관실 조경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사이타마현에 있는 사이타마시와 교류를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단계인데, 아무래도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일본 어느 지자체와도 교류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와 공통점이 이런 행정 기능을 좀 맡아서 수행하는 계획도시라는 그런 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같은 이런 첨단 과학 분야에 좀 관심을 두고 개발시키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들이 사이타마시와 저희 세종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접점을 삼아서 교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인 단계인데, 이렇게 저희 세종시와 사이타마시가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사이타마시가 아니라면 저희 행정도시로 개발 중인 이런 세종시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좀 추진을 할 만한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을지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스마트시티 어떠시죠? 뭐 일본이 스마트시티가 뭐 있기는 있는데, 예. 한국처럼 잘 붙진 않고, 말씀하신 사이타마현이랑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즈오카현의 스소노시 맞죠? 스소노시가 되게 스마트 시티 조성한다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동차 도요타 아시죠? 도요타 사장부터 비롯해서 도요타가
그 스소노시의 우분시티라고 그물망 시티라는 의미로 이제 자립 주행과 스마트 시티를 이제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혹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중점으로 교류를 하고 싶으시다면 스소노시도 괜찮은 것 같고, 또한 카가와현의 다카마츠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스마트 시티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이타마시와의 그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각 지자체별 담당자는 이제 연결이라든지 커넥트 관련해서는 저희 크레아가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요. 크레아 서울 사무소. 서울 사무소에만 문의하시면은 사이타현이나 사이타마시는 이제 관계 지자체 여러분과 이제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더 물어보면은 더 이제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 코로나 끝나면은요, 지금 비대면으로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기는 약간 좀 역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회복되면은요, 스마트 시티를 그 세종시께서 시찰당 구성하셔가지고, 아까 그 김다혜님이 소개하시는 수소노시, 시즈오카현의 수소노시의 시는 지금 토요타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거기가 주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구 5만 명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아직 규모 차이가 커가지고 수소노시 앞으로 발전하니까요. 그런 데를 방문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만나야 사전에 몇 번 교류가 있으면은 그 교류 그 체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타마시는요, 금년도에 시장 선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교류도 그 자치단체 장외 이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그 선거 일정도 봐가면서 그리고 선생님도 백신 잘 맞으셔가지고 네,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시면은 제가 사이타마시의 중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타마시는 제 나와바리니까 오시면은 꼭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질문, 답변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호교류든 자매교류든 이제 양 지역 간에 공통 분모가 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체결을 탑다운 방식이든 이렇게 먼저 체결을 먼저 서약을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이런 목적이 좀 확실하면 이런 목적으로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를 먼저 하면 나중에 우호든 자매든 MOU를 체결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확실한 사업들은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업무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서로 방문해서 어떤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레아라든가 저희 일본 사무소에서 지원해 드리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만은 다 시간이 아주 스무스하게 해주신 바람에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만 저만 제가 완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한일 관계가 역시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약간 좀 뭔가 코로나에 다들 집중한 바람에 약간 좀 더 이게 교류가 회복되면은 더 해외와의 교류가 아주 사람들이 절실해지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이에 그 제4차 한류 붐까지 일어나가지고 그 풀뿌리 교류, 지자체 간 교류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고 좌세대, 미래세대의 한일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풀뿌리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인식을 다시 했다고 할까요?
면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뭐 코로나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은 뭐 다시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저희들도 한국에도 많이 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저희들이 아까 김태수 서기관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작년에 여러 시장님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아주 적극적이시고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상당히 호의적으로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앞으로 교류가 잘 되도록 저희 일본 사무소도 여기 계시는 그 무사시노시 한스나 선생님도 그 김타해 선생님도 우리 일본 사무소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일본 사무소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